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음에서는 우리 두 가지예요. 바드러음하고 무슨 어음이야? 지급어음. 그 다음에 어음에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라고요? 바드러음. 그래서 배서가 뭐냐면은 어음 뒤에 적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고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배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할인의 뜻이 뭐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깎아주는 거. 매각의 뜻이 뭐죠? 네, 매각의 뜻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는 거. 그래서 둘 다 결론은 넘기는데 이 어음에 단점이 있어요. 이 어음의 단점이 뭐냐면 어음이라는 거는 날짜가 돼야만 돈이 돼요. 그 날짜를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라 그래요? 만기일. 그래서 만기일이 되기 전에는 그냥 종이에요. 근데 무슨 종이에요? 약속한 종이에요. 그래서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되기 전에 팔면은 제 가격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할인. 할인이 뭐 해줬다? 깎아줬다. 그리고 매각거래라고도 하는데 이걸 팔 때는 무조건 깎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딱 한 번만 얘기할 건데 참 희한한 게 오늘 진짜 딱 한 번만 얘기하고 앞으로 한 번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시험장 가서 계속 얘기한 건 기억이 안 나고 한 번 얘기한 건 기억이 날까요? 이거를 실무에서는 어음깡한다 그래요. 어음깡.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카드깡? 네. 이 카드깡, 어음깡이 뭐냐면 카드깡이 신용카드로 현금 만드는 거고요. 어음깡이 어음으로 뭐 만드는 거예요? 현금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원래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깡한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화 시킨다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회계에서는 어음 할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거래라 그래요? 매각거래. 그래서 그때 기억나셔야 되는 게 매출채권, 처분 뭐요? 손실. 근데 왜 손해를 보냐면은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왜냐면 상대방이 이 어음 부도날 수도 있죠. 그러면 제 가격에 살 수는 없잖아요. 1억짜리 1억에 안 사요. 1억보다 싸게 사요. 왜냐면 이거 잘못되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은행에서도 어음 사거든요. 어음 사는데 중소기업권 안 삽니다. 왜냐면 중소기업권 잘못하면 뭐 날 수 있죠? 부도날 수 있죠. 그래서 회사 중에서 좀 우량기업이라고 표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도날 확률이 적은 회사. 그런 데 거는 은행에서 사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아마 봤어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 있죠. 현수막에 보다 보면은 어음 산다라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근데 봤어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팔면은요, 수수료가 한 30% 정도? 3, 40%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은행에다 팔면은 한 5% 전후? 확실히 은행이 수수료를 좀 덜 갖고 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량 기업들 거만 사니까. 근데 그런 데에다 파는 것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거예요. 뭐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부도날 확률이 높은 거. 높으니까 상대방도 수수료를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뗍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뭐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뭐 발음은 뭐 안 좋아도 알아서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문제 내신되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좀 봐두세요. 그래서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의 배서와 할인. 어음의 배서. 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일 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하는 방법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음의 뒷면에 양도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 날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뒤에다가 도장 찍는 거예요. 명판. 그럼 회사 명판에 보면은 회사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업태 종목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으면 아, 이 회사가 이 어음을 받았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어음의 추심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어음의 추심. 추심의 뜻이 뭐예요? 추심. 추심의 뜻이 뭐냐면 돈 받아주는 거. 그래서 추심회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받아주는 회사. 근데 이렇게 추심회사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무슨 회사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현수막에 아니면 스티커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회사를 추심회사라 그래요. 무슨 회사라 그래요? 추심회사. 그래서 추심이라는 게 돈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받아줬으면 일했죠. 공짜 있다 없다? 없다. 일했으니까 뭐 줘야 돼요? 수수료 줘야 돼요. 그거를 추심 수수료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게 기억나야 돼요. 수수료 비용.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수수료 비용. 거기 밑에 있어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교재 밑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수수료 비용은 왜 발생하냐면은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돈 받아줬으니까 뭐 주시오? 수수료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어음 쓰는 회사 가시면은 이거 자주 보실 거예요. 근데 왜 보시냐면은요. 요즘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음을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어음 받았죠. 그러면 우리 회사 주거래 은행에다가 입금을 해놔요. 어음을 입금을 합니다. 어음 입금할 수 있는 통장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돈을 넣어 놓으면은요, 어음 날짜 되죠. 어음 날짜 되면은 은행에서 상대방 회사의 통장에서 돈을 빼와요. 빼와요. 근데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달라 그래요? 수수료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를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뭐 옛날처럼 직접 가갖고 돈 내나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은행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 대신 뭐는 드려야 돼요? 수수료는 줘야죠. 공짜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게 아닌데 누가 저한테 와갖고 좋은 게 있대. 그러면은 일단 의심 먼저 합니다. 요즘에 여기 주안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이 집을 사시는 순간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네가 사지 왜 팔아? 사자마자 얼마 벌 수 있어요? 1억.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사갖고 내가 팔죠. 얼마 벌 수 있는데? 1억 벌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요. 그랬고 저는 돈도 못 벌어요. 왜냐면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사기를 몇 번 당한 적이 있어갖고 주변에서. 그래서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뭐 한 것도 없는데 100페이지 주? 걱정 마세요. 좀 있으면은 300페이지 하고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2번에 어음의 할인 있습니다. 할인의 뜻이 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싸게 판다. 근데 싸게 팔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음의 개서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어음의 개서. 개서 옆에다가 요건 시험엔 안 나와요. 개서 옆에다가 요렇게 써주세요. 교환.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어음하고, 네, 구어음과 신어음을 교환하는 걸 개서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교환을 하는 거냐면, 이럴 때 교환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에 돈 갚을 게 있어요. 어음으로. 근데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부도나면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2달 후에 어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갖고, 저기 미안한데, 다음 주에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 부도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다음 주 말고, 2달 후에 돈 들어오거든? 2달 후에 줄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상대방 회사도 일주일 후에 못 받는 게 좋아요? 2달 후에로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그러면은 그 어음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개서라고 하는데 시험엔 안 나와요. 교재에는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뭐 다음에 돈이 들어와. 그러면 요런 행동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서로 부도나봤자 좋을 거는 없으니까.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에. 일단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분개하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세요. 기타의 채권 및 채무인데요. 거기 1번에 보시면은요,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 옆에다가 장기 대여금과 장기 차입금도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단기 그러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장기 그러면은요, 1년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이상이라고. 그 다음에 대여의 뜻이 뭐예요? 네, 빌려 주는 거예요. 차입은요, 빌려 오는 거예요. 입자가 무슨 입자예요? 들어올 입자. 그래서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그래서 돈 빌리는 걸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고요. 돈을 빌려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단기 대여금. 근데 몇 년 이내로? 1년 이내. 그래서 대여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차입금은요? 부채예요. 돈 빌렸으면 뭐 갚아야 돼요? 돈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솔직히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암기고, 그게 일단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했는데도 나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 그러면 뜻풀이 좀 하세요. 뜻풀이. 네.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이야. 그러면 단기는 1년 이내. 대여의 뜻은 뭐예요? 돈 빌려 주는 거. 그러면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받을 건 다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단기의 뜻은 1년 이내. 차입의 뜻은 빌려 오는 돈. 그러면 빌려오면은 돈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면 뭐예요? 부채. 이런 식으로 뜻풀이를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돼요. 왜냐면 딱 보자마자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현금 이런 건 뜻풀이 할 필요 없잖아요. 딱 현금 보면 뭔지 아니까. 보통 예금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공부하다 보면 아까 나왔던 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우리 매출채권 2가지 있었잖아요. 매출채권에 몇 가지 있었어요? 2가지 있었어요. 매출채권에 외상매출금하고 뭐 있었죠? 받을 어음이 있었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의 뜻이 뭐냐면,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을, 처분의 뜻이 뭐예요? 팔았어. 맞죠? 근데 뭐 났어요? 손해났어. 손해났다는 얘기는 싸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맞죠? 싸게 팔면 손실, 비싸게 팔면요 이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십시오. 제가 앞으로 몇 번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격증은 못 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움직여야 뭐라도 오는 거지. 아, 가만히 있는데 돈 들어와. 그건 부잣집 아니면은 힘든 일이잖아요. 부잣집이야 뭐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가 들어와요?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아,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이자가 나가잖아요. 대출 이자 갚아야 되니까. 오히려 들어오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나가는 게 더 많죠. 저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 통장에 이자 있잖아요. 3개월에 몇백 원 찍혀요. 근데 나가는 이자는 한 달에 한 5, 6만 원씩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고 10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 옆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한 번만 적으세요. 외상에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요건 판매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미수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상품과 같은 재고 자산 이외에요. 뭐라고요? 이외.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 재고 자산 좀 배울 건데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이라고요? 판매 목적.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상품과 같은 재고 자산 이외의 뜻이 뭐예요? 파는 게 아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외라고 써 있잖아요. 이외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게 아닌 거.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미지급금. 뭐요?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 보시면은요. 미지급금도 거기 써 있죠. 상품이에요.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 이외예요. 이외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거. 뭐와 관련이 없는 거요? 판매와 관련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 미수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왜냐면 수금이라는 게 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안일 미자예요. 무슨 미자예요? 안일 미자. 그래서 미수금이 그 아직 돈 못 받았다. 그다음에 미지급금은 아직 돈 안 준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부채.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선급금과 선수금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계약금.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계약금이라는 게 먼저 주거나 먼저 뭐 하는 거죠?
받는 거죠. 그래서 선급금의 뜻이 먼저 뭐 했다? 줬다. 네. 급이 지급이잖아요. 수가 받을 숫자예요. 무슨 숫자라고요? 받을 숫자. 그래서 선수금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 다음에 선급금은 먼저 뭐 했다? 줬다.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이고요. 선수금은 뭐예요? 부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의 뜻이 먼저 뭐 한 거라고요? 준 거예요. 근데 먼저 줬는데 왜 자산이냐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물건을 사려고 돈을 먼저 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연락 올 때가 있습니다. 사장님, 물건이 없어요. 돈 다시 돌려 드릴게요. 이런 경우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선급금이 자산인 이유는 돌려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선수금은 반대예요. 돈 먼저 받았는데 물건 있나 찾아봤더니 물건이 없네. 그러면 전화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다시 돌려 드릴게요. 그래서 선수금은 받기는 했지만 아직 내 돈 아니에요. 뭐 해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야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예요. 아직은 내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다. 언제 내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이제 이거 은근 헷갈려 합니다. 네, 왜냐면 선급금, 그럼 돈 줬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내 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돈이 안 되려면은 물건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가 물건을 먼저 사려고 돈을 준 거니까. 그래서 계약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좀 여담으로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알고는 계시면 좀 도움은 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우리 부동산 계약금 있죠. 부동산 계약금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몇 배 받을 수 있어요? 2배 받을 수 있어요. 몇 배 받을 수 있다고요? 2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살려고 5천만 원을 먼저 줬어. 근데 집주인이 이거 안 하겠대. 왜냐면 집값이 계속 오를 수도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억인가 집 살려고 계약금을 1억 걸었는데 그 집주인이 막 집값이 막 TV에서 막 1억이 오르냐 2억이 오르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2배를 주고 그 계약 안 하기로 했다고.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2배 줘야 되냐면 법에서 2배 주래요. 일반적인 거는 받은 것만큼 그대로 주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 관련돼서는 일단 2배예요. 그래서 예전에 SBS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부부가 집을 이사를 하려고 이제 집을 알아봤는데 거기 집주인이 원래 5천을 달라 그랬대요. 계약금으로. 근데 지금 5천만 원이 없어서 3천만 원만 먼저 줬어요. 3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돈을 주려고 전화를 했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집 너한테 안 팔 거야. 예. 그러면 계약금을 6천을 받았대요. 돌려받은 게. 왜냐면 내가 3천 받았으니까 6천을 돌려주겠다. 근데 이제 이분은 계약서에 5천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놔라? 1억을 내놔라. 그리고 소송을 걸었죠. 열받아갖고. 안 걸어도 되는 건데 하도 열받아갖고 집주인이 갑자기 당일날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안 판다고. 그 소송 가서 누가 이겼어요? 집주인이 졌어요. 그 계약자가 이겼어요. 그래갖고 나머지 4천만 원 뭐 해라? 내놔라. 라고 해서 소송이 끝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서류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서류에 얼마라고 써 있었어요? 5천만 원. 그래갖고 4천만 원 더 줬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원래 팔려고 했었던 사람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한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을 더 주고 사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3천만 원 돌려줘도 내가 3, 4천이 남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한테 안 팔 거야. 그랬는데 이제 법정 소송 가갖고 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됐었다라고 한번 TV에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집주인 하실 때에는 계약금 2배로 물어줘야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취소하면은 그냥 그 계약금은 있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취소하냐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4번에 보시면은요, 가지급금과 뭐 있으세요? 가수금.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일시적 가계정.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가지급금하고 가수금까지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가지급금의 뜻이 뭐냐면 지급은 하였으나 내용을 모르는 경우, 요걸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가지급금이 주로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요, 하나는 출장비. 우리 출장 가죠. 출장 갈 때 회사에서 돈 주죠. 근데 돈은 줬는데 어디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출장비랑, 또 하나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시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따 3시에 나갈 거니까 100만 원만 준비해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얼마 달라 그래요? 100만 원 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쓰실 거예요? 네, 그러면 사장님의 반응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 갖고 가서 어떻게 쓸 거고 영수증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이 있고, 또 다른 사장님은 네가 알아서 뭐하게, 내가 내 돈 쓴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둘 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 쓸진 정확하게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가짜로 지급했다가 아니에요. 지급은 했는데 몰라.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냐면은요, 우리는 돈 쓴 거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기본이니까 알고 계세요. 얼마까지만 영수증 가능해요? 얼마? 3만 원 이하는 영수증 가능해요. 3만 원 넘으면은 영수증으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3만 원 넘으면 카드라던가 아니면 현금 영수증 아니면은 세금 계산서 이런 걸로 받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까지만 영수증 가능해요? 3만 원. 10만 원짜리 영수증 갖고 오시잖아요. 2% 가산세네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진 않는데 되긴 하는데 무슨 세를 내셔야 돼요? 가산세. 왜 내요? 말 안 들었으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말 들으세요. 그러면 안 들잖아요. 그러면 뭐 내라 그래요? 돈 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까불다가 하시면은 벌금 내잖아요. 맞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쓰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안 쓰고 다닐 사람이 더 어때요? 많아요. 그러니까 안 쓰고 다닐 사람들을 대비해서 뭐 하면은 써요? 돈 내라 그러면 쓰거든요. 근데 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무단횡단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안 걸리면은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집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경찰이 쫓아왔었대요. 무단횡단 걸려갖고. 한 10분을 뛰어갔다고. 근데 그 10분을 쫓아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요건 알고 계세요. 얼마까지요? 3만 원까지.
과거에 한 달인가 두 달 10,000원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10,000원 갖고 쓸 데가 없죠. 그래서 30,000원이에요, 요거는. 근데 간혹 가다가 10,000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00원으로 잠깐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한두 달 정도. 근데 국세청에 사람들이 하도 따져서 다시 30,000원으로 바뀌었어요. 맞잖아요. 요즘 10,000원짜리 들고 가갖고 뭐 사요? 깎아도 과자도 한 두세 개 들면 10,000원이에요. 좀 통 큰 것들 있잖아요. 봉지 좀 넓은 거. 그런 애들은 한 3,000~4,000원씩 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안 쓰고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금은 수금은 하였으나 수금이라는 게 돈 받는 거죠.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 쓰는 거고요. 얘는 부채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요 가수금은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네. 감사하죠. 맞죠? 내가 뭐 하면 돼요? 가지면 되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돌려줘야죠. 그거 안 돌려도 돼요. 대부분 양심상 돌려주는 거지 못 받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대요. 우리 실제 그런 돈이 1년에 한 1,000억 정도? 잘못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한 1,000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건 알고 계십시오. 내 통장은 아니라는 거. 남의 통장이지. 근데 어쨌든 거의 1,000억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3, 4년 됐겠구나. 뉴스에서 이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느 이제 60대 어머님이 집을 사시려고 계약금을 폰뱅킹으로 쌌는데 잘못 쏜 거죠. 잘못 쌌는데 잘못 쏜 거를 알자마자 바로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요청을 했는데 지급정지가 안 됐어요. 이거 요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사이에 그 통장 주인이 1억을 들고 도망가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원인은 있는데 뭐는 안 나와요. 결과는 안 나와요.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몰라요. 원인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제 기자들이 은행에 가서 물어본 거죠. 왜 지급정지가 안 됐냐. 근데 그런 말만 듣고 지급정지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그런 말만 듣고 지급정지를 해버리면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00만 원인가 50만 원 넘는 돈은요. 입금하자마자 바로 인출이 안 돼요. 1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래요. 그거 갖고 사기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머리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꽃집 가서 꽃을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꽃을 만들어 달라 그러냐면 돈꽃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요즘 유행 중에 하나예요. 돈으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로 꽃 접어 갖고 선물하는 거. 그거를 해줘요. 그 이제 그 집에 가갖고 50만 원어치 아니면 100만 원어치 해달라. 그 다음에 그 돈을 일단 입금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빼가기 전에 그 30분 동안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다시 취소시켜요. 그 사람은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사기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 기억으로는 4군데인가 5군데인가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꽃집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 진짜 좋아요. 근데 그 머리를 쓸데없는 데 좀 많이 써서 그러지. 실제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꼭 남자친구나 남편분에게 목 꼭 받아보세요. 돈꽃. 받으면 그거 괜찮아요, 기분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못해도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괜찮겠죠? 근데 저도 못 해봤어요, 아직 그거는. 돈이 없어서. 어쨌든 요거 좀 알고 계세요.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몰라. 가수금은 돈 받았는데 몰라. 그리고 시험 문제는 요게 잘 나와요. 무슨 비요? 출장비. 그래서 그거는 문제풀이 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저기 108페이지부터 볼게요.